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5스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단 악재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3,100선, 코스닥 1,000선마저 무너지면서 불안감을 키웠어요. 네. 반도체 쇼크가 완화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미국 긴축으로 국내 증시가 또다시 흔들렸는데요. 증시를 둘러싼 먹구름 과연 언제 거칠 수 있을지 잠시 후 시장 방향과 대응책을 집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조정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존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았죠. 네, 이번 주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백신 관련주들은 신고가를更신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추가 상승 여력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5스타 핵심주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당일 준비하셨죠? 네, 다음 주 우울한 여러분들의 계좌를 기분 좋은 수익으로 채워줄 5스타 핵심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8월 20일 코스피 3,060포인트, 코스닥 967포인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5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임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5스타. 그 가운데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해서 선춤의 전략을 펼치는 이희근 대표의 수익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희근 대표는 돼지열병 관련주이자 코로나19 관련주죠. 우진 BNG로 17%의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계속해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수를 선행하는 강한 섹터 승부사 강성현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성현 대표는 교육주이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CMS 에듀로 28%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5스타 뉴스타,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근 극심한 변동성에 투자자들 고민도 깊어가는데요.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5스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주 코스피가 4개월여 만에 3,1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1,000선이 붕괴됐는데 시장을 흔든 악재 요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인데요.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하고 CLSA 거기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까지 가세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 둔화 가능성을 예고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물이 출하가 됐습니다. 외국인들 반도체 매도가 본격화된 게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7조 5,210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세 종목을 합하면은 같은 기간에 8조 8,364억을 팔아서요. 세 종목 합계가 오히려 1조 3천억 정도 더 많았습니다. 세 종목 제외하면 오히려 샀다라는 얘기고요. 이 세 종목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세웠고요. 매도 금액을 이제 달러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환차손 우려가 나오고 한국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게 외국인 매도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카카오뱅크 또는 크래프톤 뭐 이런 대어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번 달에만 요 종목들 때문에 시총이 1.8%가 증가한 것도 부담이 됩니다. 또 예탁금은 지금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용 잔고가 사상 최고치인 25조 6,100억까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심리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도체주를 수조원 규모로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여전히 팔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매수하는 대조적인 매매 행보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2일입니다. 12일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겨울이 온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우려에 외국인들이 12, 13일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이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그렇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외국인 매도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한 8.7% 하락을 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무려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즉 외국계 리포트에 따라서 하락치고는 너무 과한 하락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증권가에서도 현 국면을 외국인의 지나친 과매도 상황으로 보는가 하면 앞으로 더 팔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매매 동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더 외국인이 매도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일단 반도체는 대충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전체 시장에 대한 매수는 근데 그 매수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상승하고 있고 거기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든가 미국의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당장 순매수 전환은 그래서 쉽지 않고 다만 말이죠. 이 매도 규모는 굉장히 지난주에 많이 팔았는데 순매도 네네. 규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은 외래 연준의 테이퍼링이 발표된 이후에 그리고 미국의 특별 실업 수당이 종료되는 게 9월 4일이거든요. 9월 4일 5일 정도인데 그러면서 취업률이 높아지는 게 오히려 확인이 되면은 9월 중순, 하순 이때부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속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반등을 준비할까요?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매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입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9월 9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보고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강한 하락이 되면서 파생시장, 9월 만기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80억 크게 수익이 나 있고요. 기관은 오히려 손실로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수가 더 하락해서 3,075포인트 이하로 계속 하락하게 되면 수익 났던 외국인들의 수익은 줄어들게 되고 기관들의 손실은 늘어나고 개인들만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3,075포인트 이하에서는 개인이 좋고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이 나쁘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일까지는 3,075포인트가 저점으로 보여지고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3,075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전략, 그리고 20일 이평선까지 단기 반등을 노리고 또는 9월 9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우 대표님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는 일단락됐다라고 네. 보고요. 이제 예상치 못하게 그 과정에서 수급이 꼬였다라고 봅니다. 강도는 약하겠지만 외국인 매물은 조금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외국인 매물을 계속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너무 많은 외국인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치고 네네. 더 이상은 사는 게 좀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사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밑에다 대놓는 게 사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19일이나 20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빠진 이유가 개인들의 매수가 좀 약화됐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신용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지금 주식시장 급락에 따라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좀 출하가 된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하락이 진행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 너무 단기간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정도부터
2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꽤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최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일부 종목만 상승하는 종목 장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자리 바꿈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1년여 동안 코스피 시총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현재 1, 2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기업도 역시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들면서 주도주로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최근은 반도체 피카운론이 외국인 사이에서 이제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다만 업황 둔화를 예견한 트렌드 포스나 또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그 PC용 메모리 쪽에서 나빠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류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PC용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컸지만은 최근 상황을 보면은 PC 메모리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버용이 30%, 모바일용이 40%로 훨씬 더 큰 시장인데, 물론 PC용 메모리 시장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모바일용이나 또는 서버용은 견조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확 망가질 거라고는 보질 않고요. 그 당분간,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좀 주춤할 수 있어도 내년 2분기부터는 다시 메모리 산업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주식의 선행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쯤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시총 2위가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지난 13일 장중에 SK하이닉스가 또 2위 자리를 네이버에게 잠깐 내주기도 했어요. 네, 지금 뭐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2위하고 3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시가총액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역배열인 하락 추세로 돼 있고요. 시가총액 3위 네이버는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한다든가 네이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언제든 2위와 3위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뭐 1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2위부터 10위까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순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년 사이 가장 큰 변화는 이 카카오그룹의 약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내 카카오그룹주 두 종목이나 이름을 올렸어요. 카카오가 말이죠. 예. 작년에 154%, 올해는 87%나 올랐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곧 상장이 되죠. 거기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재팬 국내외 시장에서 상장 모멘텀이 있어서 카카오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61배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반발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는 쪽도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그 독점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시총이 뭐 43조가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리딩뱅크인 KB금융지주, 신한지주 이거 합한 것보다 더 많은데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MSCI 지수 편입 이제 오늘부로 되는 거고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 이후에도 과연 이런 주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선전이 가장 기대되는 시총 상위주 탑픽을 하나씩 선정해 보도록 하죠. 포스코와 SK하이닉스, 포스코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시가총액 10위를 자세히 보면 경기 민감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성장주 위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긴축이 일어나고 시장이 조정 후에 상승을 한다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장주 포스코. 그래서 포스코의 지수 하락에서 상승으로 나올 때
포스코의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정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업황에 대한 우려는 좀 있긴 한데 네. 그걸 감안해도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6.3배로 굉장히 싼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호황에 업계에 대규모 증설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침체기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하고 또 올해부터 이제 DDR4에서 DDR5로 본격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연구와 해남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익률이 영 신통치가 않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이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주식시장을 두고 사물놀이 장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는 사물놀이 장세. 꼭 내가 사면 하락하는 그 만고불변의 법칙 같죠? 아무튼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놀 수만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역시 좀 수급을 계속 따라서 다닐 필요가 있는데요. 양호한 업종을 중심으로 좀 순환매 차원에서 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좀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하반기 성공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들이 꼭 챙겨야 할 테마를 엄선해 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당신이 알고 싶은 테마주의 빨간맛입니다. 이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잘 고른 테마주는 메마른 계좌의 단비가 되어주곤 하는데요. 그런데 두 분은 최근에 어떤 테마가 또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하고 2차 전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유는 화려한 급등 또 이유 있는 급등세를 보였던 것은 결국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미래에 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또 이 두 섹터와 더불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클 때는 그 신규 새내기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 시장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뭐 큐라클이라든가 뭐 오비고 그리고 뭐 아모센스 등 좀 변동성 장세에서 이 신규 새내기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증권 관련 업체에서 선정한 7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핫 테마를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분이 말씀하신 테마가 또 순위에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먼저 3위 확인해 볼까요?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도요. 또 문 대통령도 탄소 중립 행보를 이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에 관련돼서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무려 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4배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이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제거용 소재를 갖다가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또 그 이후에도 태경 BK라든가 또 KC코트레일이라든가 후성으로 이어지면서 후발 주자들도 같이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7월 상승 가도를 달린 관련주들이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허 대표님은 고요. 네, 그 8월 중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변동성 크게 외국인 대량 매도세가 엮이면서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주도 섹터가 변화하거나 또 섹터별 순환매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 구간을 마무리 지으면 그 6월 달, 7월 달에 계속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라든가
또는 자동차 부품, 큰 이런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일단 멈춤을 선택해 네.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요 종목들이 일단 한 차례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쉬어주는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두 번째 핫테마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높은 수익률 보여주셨잖아요. 네, 6월 달에 이제 그 메타버스 종목들이 한 10종목 가까이 탑픽 종목을 형성하면서 크게 움직였습니다. 필살기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 7월 초에 추천드렸었고 후속주로 알체라, 선익 시스템 등등등 같이 좀 매매를 했습니다. 네, 이 수익률을 보니까 지난 7월 한 달이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에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탑승해도 되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두 분 다 같은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세계는 메타버스 신드롬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은 필수적으로 생각해둬야 되는 거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 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은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편의점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거기에서도 CU라든가 제페토 한강점 오픈했던 그런 내용들, 또 메타버스 경진대회가 펼쳐지는 내용들, 과기부에서도 총상금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을 걸고서 경진대회를 갖다 펼치고 있거든요. 또 인적 분할을 앞뒀던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업들마다 전부 다 메타버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조정 들어온다? 그럼 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핫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2021년 유망 업종이자 7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테마였는데요. 과연 남은 하반기 계속해서 주가도 계속 질주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같은 의견 주셨네요. 네, 이번 주에도 시장이 좀 급락을 할 때 코스피가 정고점 3,300에서 100포인트 이상 빠질 때도 가장 견고한 섹터가 역시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좀 긴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그 신고가 랠리를 하는 구간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은 점을 좀 고려한다면 이번 조정 구간을 마무리 지었을 때도 다시 한번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역시 향후 계속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 친절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과연 어떤 테마가 투자자들을 환하게 웃게 만들어줄까요? 두 분의 원픽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 허인남 대표님은 2차 전지, 영구 대표님은 2차 전지와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2차 전지를 콕 찍어주셨네요. 네, 2차 전지 메타버스는 같이 봐야 되고 일단은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확장성을 봐야 되고 빠르게 발전하는 성장 산업으로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에도 수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모두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차 비전 발표를 갖다가 하면서 전기차를 50%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플랜 스타트를 갖다가 걸어놨어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들 2차 전지에 대한 개념들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그중에서도 LNF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2차 전지가 6월 달, 7월 달에 말씀 주신 대로 1차 시세가 나와서 좀 탑픽 종목들, 말 그대로 주도주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후속주를 찾는 것보다는 이런 시장 조정 구간에 앞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을 이제 눌림목 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약간 반복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그 기간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테마 선정도 중요하지만 테마주 투자의 경우 치고 빠지는 이른바 치빠 전략이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그 치빠 전략이라는 건 결국엔 대응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현 전체 포트 비중의 10% 내외로만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 수익은 언제든지 좋지만 대응 손절 칠 때도 한 5%, 10% 내외는 절대 넘지 않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 외에도 이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오늘도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들을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5스타의 무료 톡방 역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비즈 증권 필살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곧 이어서 스타 골든벨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친절한 영구와의 남씨 5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용 대표, 강성현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신고가를 또 새로 경신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 실험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그 소식으로 지금까지 급등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까지 진입한 게 된 것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임팩트가 그만 커서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공행진을 펼쳤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락으로 한 주를 마감하면서 매수 기회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주 전 방송에서 이 골든벨을 울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강성현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과열된 만큼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따른 기대감과 이제 하반기에 CMO에서 나오는 매출 기대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투자 지금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수급이 이제 약간 불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에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호용 대표님은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이제 바로 급등보다는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의 상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줄어들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백신 수요량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모멘텀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업체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이게 1호 임상 3상 실험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모더나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서로 대장주 역할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업체들 주가 흐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주 가운데 상승 종목 제대로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눈여겨보시는 바이오주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골든벨이 또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중소형 게임 업체죠. 위메이드가 최근 게임주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승 배경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사 게임 미르4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고요. 2분기 역시 호실적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흐름은 지속 적자에서 벗어나는 턴어라운드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좋지만 또 하반기가 기대되는 게 미르4 글로벌이라는 이제 신작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과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그 오딘의 그 개발사인 라이언하트 그 스튜디오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지분 부각도 이번 주가 상승에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위메이드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위메디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역시 강성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실적이란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이라는 것은 기업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성적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내용으로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됐고요. 이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줄줄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8월 이후에 미르4 글로벌 그리고 미르 M 출시가 연이어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계절적 성수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게임주, 특히 하반기 겨울로 갈수록 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게임주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줘야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위메이드는 관심을 가장 깊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게임주는 2분기 실적 부진과 또 크래프톤의 실망감 등 여러 악재로도 지지부진했는데요. 이 위메이드와 함께 게임주의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솔직히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중국의 게임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면은 지금 시장도 조금 많이 불안한데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영화테크입니다. 이번 주 영화테크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일단 친환경차 수출 대수와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영화테크는 전기차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의 연구, 설계,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핵심 전력 변환 및 전력 전자 분야의 부품과 모듈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국내 자동차 OEM사 그리고 전자회사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영화테크가 전기차 섹터 안에 포함이 되는 건 맞는데요. 이 부분 외에도 지금 가장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이후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영화테크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영화테크의 주가도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테크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강성현 대표는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이제 과열 구간은 사실 과열 구간이 이제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또 밑받침되지 않는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가격에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호영 대표님은 오늘 핫 종목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영화테크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 사업과 폐배터리 사업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성장성이 무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엄청난 실적을 밑바탕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이라는 것은 2차 전지가 그만큼 많이 팔렸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고갈될 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폐배터리는 당연히 그 이후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6월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영화테크였습니다. 거기서 더 치고 가지 못하고 갑자기 급락을 맞았었던 이유는 무상증자를 받았던 물량이 추가 상장이 되면서 이 물량 충격, 물량 압박을 좀 받았었던 것이 있는데요. 한 2달여간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뭐 하루 이틀 정도를 나올 수 있겠고 길면 일주일 정도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전망과 또 눈여겨볼 관련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는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일 쇼크급의 재앙이 올 거다라는 2차 전지에 대한 외신 보도 때문에 이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실제로 폐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 또는 생산 라인을 만든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영화테크고 또 하나는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볼 만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파이브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올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파이브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에 앞서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26일 금통위하고요. 같은 날 시작되는 미국 잭슨홀 미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이후에 금리 인상이 거의 대세로 굳어졌었는데 근데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나오면서 환율도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거 금리를 좀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라든가 집값 또는 증시 하락, 원화 가치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증시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그런 회의록이 이제 밝혀졌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그 시기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힌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시작 시기와 관련해서는 11월 또는 12월, 내년 1월 뭐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연말 이전에 시작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던 만큼 12월 이전에 시작하면은 시장에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자산 매입 축소 속도도 보면은 이거 어떻게 갖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고요. 파이브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우 대표 AS 종목 명신산업인데 8월 초 MTS를 통해서 핵심주로 선정한 이후 이미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최근에 또 급락했기 때문에 전략을 다시 준비하셨다고요. 명신산업은 복잡한 형태의 그 차체를 얇은 두께로 만들 수 있는 스탬핑 공법으로 현대차하고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납품 비중이 더 높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7%나 증가해서 펀더멘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9일 날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한 10% 가까이를 블록딜로 외국 기관과 국내 기관에 넘기다 보니까 급락을 했는데 뭐 28,000원대에서 매수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익은 대표 AS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입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힘을 받지 못했는데 전략 좀 다시 세워주세요. 네, 현대제처럼 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00%, 즉 38배 증가한 기업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급증에 따라서 현재 저평가 위치에 있습니다. 뭐 하지만 코스피 지수 조정에 따라서 현재 눌림이 나왔고요. 눌림이 나왔지만 2분기 영업이익을 감안한다면 지수 반등 시 추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반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손절가 42,000원 잡으시고 55,000원까지 상승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영 대표 AS 종목입니다. 인바이오젠입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인바이오젠은 모바일을 통해서 7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관심받고 있는 비강 스프레이 관련주입니다. 계열사 하인바이오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성공했다고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최근 이제 급등을 통해서 오늘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급등 이후에 거의 최저가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강 스프레이에 대한 관심도는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정 구간 4,500원 이하 구간 기다리시면서 한번 매수 기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 만나볼 차례죠. 먼저 첫 번째 주인공 확인해 볼까요? 원익 QNC요. 네. 반도체 공정의 CVD 그리고 확산 공정, 애칭 공정에서 이 웨이퍼를 담는 용기 역할을 하는 쿼츠가 전체 본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쿼츠 자체는 두세 달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도쿄 일렉트론이라든가 램리서치 같은 애칭 장비 업체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 메모리 업체가 주요 고객이고 글로벌 비메모리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쿼츠 외에 그 반도체 소재 부품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포인트는 2019년 5월 인수한 미국의 쿼츠와 실리콘 재료 회사인 그 원재료 기업 모멘티브의 쿼츠 사업 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가요. 올해 2분기 이번이죠. 39억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원익 QNC 전체적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6,08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9% 증가한 818억이 예상이 됩니다.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9.9배, 10배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8거래일간 20% 가까이 하락을 해서 가격 메리트도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26,000원에서 26,300원 정도, 26,400원 매수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 29,000원, 2차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익은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한양 디지텍이요. 네, 한양 디지텍은 반도체 메모리 모델 인터넷 관련 기기 제조업체고요. 반도체 메모리 모듈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편입이 돼 있고요. 우주항공 테마는 10월 달 루리오 발사 기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항공 테마는 지금 선침해가 가능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전일 기준 시가총액이 600억대로 작은 소기업이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57억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크게 증가를 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저평가 위치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6월과 7월 강한 상승 후에 8월 달 코스닥 지수에 따라서 60일 이평선 이하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은 위치라는 것은 2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누리호 발사 어떤 호재 기대감까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 상승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전략으로는 매수가 7,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7,850원 손절가는 120일 이평선 부근인 6,3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라이징 스타까지 만나볼까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요.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얼마 전 스펙 상장을 했던 기업인데요. 원래는 2012년에 설립된 업체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관계사 셀바시온에서 개발한 코빅실 V가 최소 1조에서 3조 원대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최근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코빅실 V가요. 비강 스프레이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현재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공급 계약 방식이 국가별로 최소 주문 수량을 기준으로 한 최소 연간 확정 물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정 물량을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제품의 예상 판매가액이
$8.99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이 된 점을 근거로 해서 매출액을 뽑아봤습니다. 그럼 최소 연간 매출액이 8천억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하게 될 국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매출이 3조 원까지로 잡히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셀바시온의 코빅실 부위는 약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할 때 각국의 약가에 대한 이런 그 허용 범위들을 심사 평가를 받지 않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판매고가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시총이 2천억 대인데요. 매출 규모가 이 정도라면 충분히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최근 급등 이후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5,900원대에서 이제 일단 매수가를 잡아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인공지능 로봇, 로봇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로봇마켓은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로봇마켓의 수익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통신장비 업체 기산텔레콤 당일 매매로 12%, 또 계열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급등한 인바이오젠 당일 매매로 7%, 제지 관련주 한솔 PNS로 하루 만에 7%, 또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 당일 매매로 6%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주식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주식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봇마켓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SBS 비즈 5스타 홈페이지 또는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B2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하락장에 증권사가 빚을 갚지 못한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반대 매매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는데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는 말이 어쩌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투자는 언제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